자, 12월 20일 주간 농구랑 배구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몰빵 항공과 기름 마행 가가지고 걸렸죠. 그리고 뭐 야수의 심장은 아깝게 틀렸어요. 오늘은 퍼펙트 올킬 해봅시다. 자, 오늘 주간도 3.8배 몰빵이에요. 3.8배 몰빵. 저는 안 나눕니다. 웬만하면 나눠도 뭐 5점대 이렇게 나누지 막 2.5배 뭐 3배 이런 식으로 안 나눠요. 그러면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자, 오늘 남자 농구 3경기, 배구 2경기, 여자 농구 2경기, 총 7경기 있습니다. 먼저 서울 SK와 서울 삼성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레이팅상은 서울 SK가 살짝 앞서고 상대 상승은 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SK가 극정배기는 하고 레이팅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지만 배당을 되게 짜게 받았습니다. 이 경기 뭐 서울 SK가 매치업 싸움 유리하긴 한데 서울 삼성이 얘들이 3점 슛이 또 잘 들어가면 뭐 서울 삼성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서울 SK가 주중에 또 동아시아 슈퍼리그도 했잖아요. 그거까지 했었고 서울 삼성이 잘 들어가게 되면 3점이 SK가 질 가능성도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살짝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 SK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짜다. 그죠? 서울 승을 보지만 배팅하는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언더오버는 기준점이 155.5인데 제 계산은 151 나와요. 근데 이 경기도 3점이 잘 들어가면 오버고 서울 삼성이 잘 안 들어가면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SK가 이기면 언더일 거고 서울 삼성이 이기면은 오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가스공사와 안양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이 지금 후반기 휴식 기간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경기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직전 경기도 이기긴 했는데 한 20점 차 정도까지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다가 막판에 꾸역꾸역 따라잡아가지고 이기긴 했습니다. 지금 정관장 가장 안 좋은 게 공격 리바운드 마진이 너무 떨어져요. 예전에 정관장이 오브라이트 앞세워가지고 공리 되게 잘 잡았는데 최근에는 공리를 좀 많이 뺏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스공사의 라거나가 지금 분전하고 있고 다만 용병이는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퍼킨스가 살짝 부진하긴 하지만 라거나가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모습이고 레이팅상으로 정관장과 가스공사가 큰 차이가 안 나요. 1점 정도 정관장이 앞서긴 한데 오히려 상대 전적상 상성 비교해보면 최근 기록 상대 상성 비교해보면 가스공사가 월등히 앞서버립니다. 근데 배당은 정관장이 정배죠. 좀 냄새가 나요. 이 경기 이거 제 지표상으로는 가스공사가 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가스공사 프렌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점 149.5인데 제 계산상 151 나와요. 그래서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지만 언오버는 접근하기 조금 애매하다. 가스공사가 또 압박 수비하면은 정관장도 고득점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가스 프렌 정도로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KCC와 소노입니다. 레이팅상 소노가 오히려 더 앞섭니다. 저는 KCC가 앞설 줄 알았는데 계산을 해보니 KCC가 오히려 더 뒤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상대 상성상도 고양 소노가 좀 더 앞서는 모습. 근데 배당은 오히려 KCC가 정배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KCC 경기력이 좀 많이 좋아요. 지금 4연승 중이고 다만 소노는 원정 4연승 중입니다. KCC는 홈 4연승 중이고 소노는 근데 지금 홈에서 3연패를 하고 다시 원정을 왔어요. 분위기상은 KCC가 좋은데 보통 이런 경기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부산 KCC는 일단 포워드진에 살짝 부담이 걸려 있어요. 최준용 복귀하자마자 한 경기 만에 다시 또 아웃됐고 장재석 아웃이고
그래서 지금 나바로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분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부산 KCC가 손호 레이팅상도 앞서고 일단 뭐 이정현이랑 캔바오 그리고 용병 웬만큼 1인분 이상씩은 다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손호가 불리할 게 없어 보여요. 레이팅도 살짝 앞서고 이 경기도 아까 가스공사 경기와 마찬가지로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언더오버 이 경기도 참 애매하긴 해요. 언더오버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 자 배구 오늘 남녀 배구는 전부 다 정배당이 완전 똥배당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배당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죠? 형케랑 OK 최근에 OK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시죠 다들?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다만 형케는 최근에 그 허수봉이 살아나면서 레오에게 쏠렸던 부담이 살짝씩 내려가고 있고 여전히 레오의 하이볼 처리는 국내 최정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리시브는 OK가 앞서지만 세트까지 올라오는 세팅은 형케가 2등입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케가 그 하이볼 처리도 레오가 좋고 허수봉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은 현대캐피탈 쪽이 원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디그에서 OK가 독보적인 1등이라서 끈적끈적하게 따라 붙을 건데 이 경기는 아무리 그래도 남자 배구는 일단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면 디그가 아무리 좋더라도 유효 블로킹이 나지 않는 이상 디그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의 컨디션이라면 현대캐피탈이 직전 경기 졌지만 대한항공한테 졌죠. 아깝게 다 졌어. 이 경기 29대 27, 27대 25, 25대 23 거의 뭐 한 세트 두 세트 따도 무방한 경기였는데 아깝게 대한항공의 그 기본기 좋은 대한항공 배구에 말렸죠. 이제 오늘 경기는 OK저축은행은 대한항공의 하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현대캐피탈이 똥배당이긴 하지만 현대캐피탈이 1 같아. 그리고 OK가 역배 터지는 그런 느낌은 좀 들진 않아요. 그래서 현대 승의 언더 오버는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흥국과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오늘 남녀 배구가 같은 시간에 해요. 그죠? 보통 다른 시간에 2시, 4시 하는데 오늘 같은 시간에 합니다.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은 초반 1라운드에 4승 2패 해가지고 올 시즌에는 드디어 탈골치를 하겠군 했는데 다시 또 지자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려갈 팀은 야구나 농구나 배구나 내려갑니다. 페퍼저축은행 제 생각에 이번 시즌 꼴찌가 유력해 보입니다. 제일 페퍼저축이 못한 이유는 일단 박정아가 공격도 안 돼요. 원래 공격은 된 선수였는데 공격도 안 되고 리시브가 최악이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예림을 왜 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예림 사오고 이예림을 그 보상 선수로 보내줬죠. 근데 이예림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리시브도 괜찮고 왜 비싼 돈을 주고 이예림을 사와가지고 참 광주 팬들 답답하겠더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공격진이 조금 리시브 라인이 너무 불안하고 박정아가 거의 먹튀입니다. 먹튀. 조이는 괜찮아요. 용병 조이는 괜찮고 제가 감독이라면 조이랑 박은서랑 이한비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더라고. 그죠? 그리고 시마무라가 이제 좀 읽힌 듯 합니다. 원래 시마무라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좀 읽힌 모습이고 오늘 또 상대는 흥국생명이잖아요. 흥국생명의 미들 블러커들이 실력이 좀 괜찮아요. 이다연, 피치, 그리고 김수지, 인천 머리띠까지 해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시마루라의 뭐 강점이 오늘 경기 좀 묻힐 가능성이 높다. 페퍼저축은행 지금 7연패인가요? 7연패인데 8연패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다음 경기 또 도로공사예요. 원정이고 9연패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이 이제 기름이랑 홍경인데 기름과 홍경기에서
연패를 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기는 흥국이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팍 뛰어난 선수는 없는데 일본 감독이 자기 색깔을 완전히 뿌리 내렸습니다. 범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레베카가 확실히 좋은 모습이고, 레베카 라셈이 4년 전보다 확실히 좋은 모습이고, 상대 브로킹 라인이 아마 7개 구단 중에서 페퍼저축은행이 가장 낫지 싶어요. 그렇다면 레베카가 오히려, 레베카가 뭐 타점이 높은 선수는 아니라서 그 블로킹 라인이 낮으면 좀 더 많이 유리하지 싶습니다. 이 경기도 흥국생명 승에 언더오버. 이 경기 근데 기준점이 너무 낮아. 178.5예요. 요 4세트 가면 오버 뜰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언더오버는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배구 농구 봅시다. 여자 농구 하나은행과 KB스타즈. 자, 1차전은 하나은행이 상대 전적에서 이겼죠. 10점 차로. 근데 이 경기는 박지수가 안 나왔어요. KB에. 근데 KB의 박지수가 직전 경기에 뛰었습니다. 5분인가? 10분도 안 뛰었는데 뛰긴 뛰었어요. 이제 복귀했고, 오늘 경기에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받을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아마도 1차전 양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띌 거고, 그죠? 하나은행이 이제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어요. 남자 배구 농구 감독 이상현인가요? 그 사람과 와가지고 완전히 팀이 바뀌었고, 일본 용병 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가 어느 정도 성전할 것 같은데, 박지수란 선수 자체가 여자 농구에서는 거의 뭐 맞는 키라서 제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제어할 수는 없어 보이고, KB가 마음먹은 골밑 플레이만 하면은 점수는 꼬박꼬박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 승패는 KB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나은행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런 그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거 하나은행이 웬만큼 비비지 않을까 싶지만 하나은행으로 선뜻 손은 가지 않습니다. KB 승의 언더오버는 하나은행도 2점슛 야투율이 좋고 3점슛 야투율도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KB는 골밑 돌파를 계속 할 거고, 골밑을, 하나는 외곽 괜찮고 2점도 괜찮기 때문에 오버 쪽 기준점이 126.5라면 요거 박지수가 뛰지 않은 경기까지 해도 129점 정도는 줘야 돼요. 근데 이게 126점밖에 안 줬단 말이야. 아마 박지수가 뭐 상대방 2점 슛을 밑에서, 골 밑에서 많이 막아서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저도 오히려 박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경기는 오버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다음 삼성생명과 신한은행, 이제 꼴찌들 2명 싸움인데, 요 경기 보시면 뭐 꼴찌랑 6위 팀이지만 격차가 크게 나진 않아요. 한 경기 차이고, 경기력 자체도 삼성생명이 2점 슛 야투율은 더 높은데 어시스트와 리바운드는 신한은행이 더 좋아요. 그죠? 1차전은 삼성생명이 원정에서 이겼고, 근데 저기 보시면 어시스트가 더 높아요. 그죠? 근데 어시스트가 더 높고 2점 슛 야투율은 떨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 팀 플레이, 조직적인 플레이 시도를, 작전을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어시스트가 많은데 2점 슛율은 상대보다 떨어지잖아. 그러면 삼성생명보다 작전에 의한 슛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삼성생명의 어시스트는 작은데 2점 야투율이 높은 거는 개인 기량이 좋았던 거고, 저는 이 경기는 리바운드도 신한은행이 좀 더 많이 높죠. 6개가 더 많습니다. 활동량이 신한은행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박스아웃 같은 기본도 훨씬 더 신한은행이 더 잘 지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삼성이냐 팀 조직의 신한이냐 이 경기 같은데, 보통 이런 경기는 팀적으로 움직이는 팀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6등과 7등과의 경기는. 그죠? 삼성생명은 오히려 이게 만약에
이 경기가 시속 게임으로 간다면 더 초조해지는 팀은 삼성생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신한은행 쪽,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언더 오버는 이 경기는 언더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서로 지기 싫어서 수비 겁나게 빡시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기준점이 높지도 않아요. 낮지도 않아요. 얘들 기준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준점이 몇 점이지? 자, 126.5예요. 높아. 이거를 오버를 가기는, 얘들 계산상으로는 120에 120, 한 123, 4 주는 게 맞아요. 근데 126.5로 하면, 오늘 여자 농구는 아무래도 오즈들이 기준점 잡는 게 좀 힘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기준점 잡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여자 농구는 자료도 별로 없고 지 만들어 놔서. 니코티님. 그래서 이 경기는 신한 프렌의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배당은 3.8배 몰빵입니다. 3.8배 몰빵이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 되고 있나요?